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국회 산중위에 이어 오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주 월성원전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의원들은 삼중수소 누출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월성원전 설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장 시찰단이 경주 월성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한수원으로부터 월성원전 현황과 삼중수소 누출과 관련된 설명과 처리 대책 등을 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삼중수소 누출 이후 원전의 안전성과 토양오염 여부, 저장조 처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일반인들이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안전한 건지 안 한 건지, 위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넥스터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면은 어떤 임시 방편이지만 그것도 뭐 연구 처리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수원은 삼중수소 누출로 인한 토양 오염은 없고 부진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을 때 안전하다고 밝히고 사용 후 핵연료는 계획에 따라 맥스터로 옮겨 관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25년 1월 지난 이후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꺼내가지고 실제 맥스터로 다 옮기고 물을 다 빼면 이러기는 이제 걱정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의원단은 설명회 이후 원전 내로 이동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누수 현장과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회 산중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논평을 내고 어제 산중위 월성원전 방문해서 한수원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수중 카메라를 작동해 의원들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 바닥 등의 손상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수원이 지난해 원안위 민간조사단 조사 당시 차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누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9대 의회 개원 후 첫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포항시는 수해 방지 대책의 하나로 항사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항사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후에 안전하게 댐을 건설하고 완공 후 효율적인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냉천 상류에 건설이 추진 중인 항사댐의 모습을 상상해 만든 그래픽 영상입니다. 항사댐은 높이 50m, 길이 140m, 총 저수량은 476만 세제곱미터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임주희 의원은 이번에 수해를 겪은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다며 댐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댐 건설이 한 13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너무 시급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 이 항사댐 건설의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답변에 나선 포항시장은 지역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중앙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태풍 피해 복구 대책, 개선 복구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또 그렇게 땡겨서 하면은 기간이 통상 뭐 10년 내외나 이렇게 그런다 하면은 한 5년 내외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은주 의원은 항사댐 건설 예정지는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5천 단층이 지난다며 철저한 지질 조사 후에 댐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은 이 5천 단층이 포함된 경상분진의 단층들이 활성 단층으로서의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연구 논문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항사댐이 홍수조절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수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포항시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냉천뿐만 아니라
형상강수계 전체를 총괄하는 촘촘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태풍뿐 아니라 포항의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SRF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7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설 옛 포항역 부지입니다. 아파트 예정 부지 바로 옆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시 포항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관협의체까지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포항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은주 의원은 포항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왜 민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옛 포항역 지구 성매매 집결지는 제외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강덕 시장은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보상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폐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또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함께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항시 5,000읍에 집중돼 있는 폐기물 매립장과 SRF 시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치룡 의원은 특히 SRF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합당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상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한테 이거에 대해 이제 전향적인 보상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장 역시 보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역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KTX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 시장은 수서행 KTX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군 의원 후보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 의원 후보 등은 연설 및 대담 차량, 기사 임금 등 310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뒤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 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거비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100억 원 규모의 재산세와 이기분 자동차세를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동의안을 포항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금 감면은 올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만 지방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달 말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환급이 시행되지만 감면 대상 건수가 3만여 건에 달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현장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한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기소됐습니다. 그동안은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로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5살 노동자가 고소 작업대에서 11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당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사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사망사고에 대한 첫 기소 사례입니다. 법 시행 전에는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나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기준 등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 차원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청업체는 도급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어서 하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 노출로 중독 판정받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에어컨 부품업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며 최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낮 12시 28분쯤 영덕군 병곡면 휴게소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휴게소 계단을 내려오던 행인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증상을 입는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며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한낮에는 온화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나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가 3도, 영덕과 울진 6도, 포항이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 21도, 경주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8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부터 날이 다시 쌀쌀해지겠고요.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액은 7.9%, 영업이익은 57.1% 줄었습니다. 포스코는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제철소가 침수 피해를 입어 생산이 중단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포스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가운데 2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성폭력은 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있기 매우 어렵다며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이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오늘 경북도청과 포항시 하청 관련 부서,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하천 공사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하천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고양해강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경북도가 포항시를 적절히 관리 감독했는지를 살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포항시 산하부서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인명피해가 났던 지하주차장 아파트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1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제 예천군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보고된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인 H5N1형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 가을 들어 가금 농장에서의 첫 고병원성 AI 발생이라며 전국 가금 농가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소독 및 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와 쪽문 등은 폐쇄하는 한편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이중 소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가금 농장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전국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동경주 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 19명이 1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사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수수료가 계속해서 지연 또는 분할 지급되면서 유류비와 차량 할부, 관리비가 연체돼 생계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 터미널을 관리하는 CJ 대한통운 포항지사는 입금처 이관 등 여러 방안이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본사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